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9월의 첫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요, 노동절로 인해서 현물 시장을 쉬어가게 되고요. 선물 시장은 움직이고는 있지만 조기 폐장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각국에서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쪽에 대한 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온 상황 쪽이고요. 그리고 유로존에 대한 부분도 각기 PMI 지표가 나오는데 잠시 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것은 이번 7일, 오는 7일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를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주요 지표인 이 지표에 대해서 시장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은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다양한 소식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요,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오늘 노동절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외신 또 특히나 이제 지수 관련된 미국 소식들은 좀 조용한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 바로 이제 그동안의 좀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또 앞으로의 또 예측을 해보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을 또 갖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외환 시장은 또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또 나오는 소식들이 있는지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소식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 신세계 함께할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스터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신세계는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 오늘 휴장이라서 큰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래도 이번 주 또 변동성이 이제까지 적었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차트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걸 배팅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볼 건지 좀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 말씀대로 일단 9월에 들어왔고요. 앞으로 좀 빅이벤트들이 많을 예정이니까 그에 앞서서 오늘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음 전략에 대해서 함께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현재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전일장이죠. 전일장은 종가가 2,900선 초반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소폭 올라오면서 2,908.75포인트로 2,900선 초반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전일
전거래일의 종가는 7,674포인트였고요. 현재도 역시나 같은 자리 지켜가면서 7,675포인트 선으로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까지 하락을 했었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전일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요. 현재에선 소폭 올라오면서 1.16230달러 선인 0.07%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1,200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0.04% 소폭 밀리면서 1,206.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거래량이 좀 한산한 가운데에서도 70달러 다시 올라섭니다. 현재 0.23% 상승세 보여주면서 70.0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좀 한산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탄탄하게 좀 다지시고 내일장까지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일 같은 경우가 좀 한산한 이런 시장 속에서도 딱 눈에 띄는 것 같아요. 70달러 다시 또 회복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 가격대를 또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노동절로 인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앞서서 미국 외에도 다른 외신 쪽의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와 함께 외신 소식 또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현재 구간에서 외신 소식들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 소식은 좀 조용하지만요. 또 다른 나라에 또 많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좀 꼼꼼하게 그 해외,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소식도 좀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미국의 이런 주간 경제 지표를 지금 살펴본다면 비농업 고용과 또 연준 위원회 연설을 좀 시장이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 거의 올릴 것으로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일 날 발표가 되죠.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요. 이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지금 어떤 협의도 없이 지금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8월 말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정했었죠. 하지만 이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이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쯤에는 좀 재개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냈는데요. 멕시코와의 합의에 캐나다도 의향이 있다면 포함할 것이다라는 점을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협상은 다음 주 수요일쯤 재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번에 논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건설적이었고 진전이 있었다라는 무역 대표부의 좀 긍정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캐나다 협상 수석 대표도요. 지금 외교부 장관이죠. 이날 이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는요, 이 미국과 캐나다의 합의가 불발됐음에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는 견조함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 최고치 나스닥 8,000선 돌파하고요, 또 S&P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떠한 미국 무역 전쟁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이슈에도 흔들림 없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랠리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이 신흥국들, 이머징 마켓은 계속해서 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앞선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터키도 아직까지 미국과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중앙은행과 함께 매우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이 하락 여파를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회복세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주가 지수와 또 변동성 지수죠. 빅스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런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아무래도 주가 하락의 불길한 조짐일 수 있다라는 마켓워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다우존스가 지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나스닥도 최고치 다시 썼는데요. 지금 빅스가 아무래도 주가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 조금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업종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지난주 15% 뛰었고 8월에 전체적으로도 7.5% 상승을 했습니다. 통상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현재 더는 좋아질 수 없는 배틀 로얄과 같은 형국이다라고 하면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고점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경제 지표와 또 2분기 GDP 수정치 그리고 실적 모두 좋아 보이지만 지금 아무래도 최고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쌀 때 사서 비쌀 때 매도하라는 격언을 지금 실행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렇게 비관적인 아무래도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도 있는데도 탄탄한 경제 성장과 또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이라는 좋은 뉴스가 이 부분을 좀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것을 좋은 뉴스로 막고 있는 배틀 로얄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달러의 강세 흐름이 장기화되면서 리스크 위험성도 함께 커졌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요, 추가 관세나 무역 협상 지연 등이 달러의 최고치 경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가 길어지면서 미국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이 달러로 표시된 원자재 같은 이런 자산도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도 이 달러를 끌어올린다면서 이 개발도상국들이 달러 표시 부채 상환을 더욱더 어렵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달러가 무역 갈등과 또 신흥국 불안에도 이 박스권을 좀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엔화는 위험 회피의 심리로 좀 상승하고 있다. 엔화는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으로 상대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위험 회피에 대한 지금 수단으로 상승세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EU와 또 브렉시트 관련한 소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브렉시트 협상 유럽 연합 측의 수석 대표가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제안한 브렉시트 계획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BBC와 또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요, 이 메이 총리가 제안한 공동 규정집은 유럽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또 관세 관련 제한은 불법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시장과 유럽 프로젝트를 끝장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브렉시트는 계속해서 좀 안개 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운드화뿐만 아니라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라는 외신 쪽 소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파운드화가 브렉시트와 이 관련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좀 하락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이유와 지금 의견이 계속해서 대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유럽과 또 아시아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PMI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8월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52.8을 기록했는데요. 이 파운드의 낙폭을 좀 확대했다라는 소식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동의 산유국들이 중국의 석유 감소를 미국의 이 대이란 제재의 재개보다 더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CNBC에 출연한 이 바레인과 또 오만의 석유 장관들은요, 이 중국의 석유 수요가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감소할 리스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일 이슈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때문에도 오일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엄청난 이 오일 소비 국가인 만큼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달러의 강세도 변수라고 지적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이런 석유 소비 감소 가능성 때문에 지금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MI 지표가 참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좀 최저치로 나오는 상황 속에서 생산은 늘었지만 그 안에서의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진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본 쪽에서도 PMI가 52.5로 전월치 대비해서 좀 상회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구로다 총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 안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뾰족한 그런 단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요미우리 신문 쪽에서 인터뷰를 좀 금리를 오랫동안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고 이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과정을 좀 분석을 했을 때 미국이 일단 금리를 완전히 인상한 마지막 이후에 완화 정책을 걸었을 때 그때 또 일본이 금리를 올렸었던 그런 사례를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흡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합의 불발과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트럼프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 랠리가 좀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은 70달러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까지 이런 나프타에 대한 협상이 작년부터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멕시코하고는 양자 간의 합의가 좀 됐지만 캐나다하고는 조금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수 어떻게 갈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인데요. S&P는 여전히 2,900선을 현재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수입니다. S&P 비롯해서 나스닥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이에요. 지수는 현재 부근에서의 관망일까요, 마스터님? 네, 지금 현재 시장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한번 추세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구간대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다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떨어지기에는 아직 이슈들이 정착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떨어질 이슈는 없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고가 넘어갈 만한 기술적인 분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고가 부근에서는 혼조세를 띌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분할 싸움은 얘네들 고가 전에 매도, 그 다음에 고가 위에다가 분할 단가를 맞추는 매도,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혼조세로 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래 구간들 지지를 해주고 이슈들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여튼 고가를 계속적으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가를 높이기 시작하면 다시 또 차익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래 구간들 지켰기 때문에 배팅이 들어가고 오일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그림들이 혼조세고 유로도 큰 눌림 한번 주고 갈 건지 아니면 바로 지지력을 받아서 갈 건지를 다들 그냥 조정하고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단기적인 차트 분석상의 그림들을 우리가 마중 나갈 필요 절대 없다 그랬죠. 이런 구간들 돌파를 예상하면서 뚫고 매수를 쫓아가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얘네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상방 제약의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싸움에 그 다음에 하방 지지력을 그대로 두고 싸울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 큰 그림들 2892 지수 정착을 했다. 그 다음에 2920 지수를 돌파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얘네들은 계속적인 부업 관망세를 띌 걸로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 윗구간, 아랫구간 제외한 나머지 채널 구간들의 노는 구간들 혼조세가 굉장히 강하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건은 이렇습니다. 아래 구간 지지력을 보이는 조건들 그대로 있고요. 상방 제약에 걸려서 고가를 높이면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굉장히 좋은 조건에 놓여 있다. 한마디로 고가에서 물량을 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고가 정착하기에는 이미 두렵기 때문에 얘네들 지지력에서 한 번 시도, 두 번 급락,
세 번째, 물량을 아예 털어버렸죠. 그 다음에 아래 하단부에서 지지력을 받아내고 끌고 가는 모습들입니다. 걔네들은 추세를 지키면 유지를 할 생각이고, 지키지 않는다면 수익을 내고 그냥 마무리 지어버리면 되죠. 큰 리스크 없이 이 구조 내에서 완력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점을 높이지 않는 보합권 매매 전략들이 유리한데, 핵심 자리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큰 수익보다는 아마 단기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고, 저희도 그래서 고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자리들 많이 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 제가 배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가에서 눌림 정도만. 한마디로 한 번 눌릴 때가 됐는데, 개인들은 눌렸으면 하는데, 얘네들이 큰 그림상 매도 그림이 분석을 해보면 크지 않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칠 때도 매도 그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익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은 괜찮아. 추가적인 매도는 치지 마라. 어차피 저도 빼먹고 끝낸다. 그래서 고점 영역에서 계속 눌림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점 영역에서 눌림은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항상 추세 상단부를 약간씩 돌파한 이후에 빠지고, 돌파한 이후에 빠지고, 이렇게 보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맞고 싸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 위에서 눌림목을 다시 고가 테스트 할 때 빠져나오게끔 리스크 전략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매도 눌림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세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점을 S&P가 높이기 힘든 경우라서 얘네들도 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생각은 별로 못 할 겁니다. 얘네들은 이슈가 터져서 남들이 다 돌파를 상단부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뉴스로 걔네들 이슈에 대한 해명들이 나올 때쯤 얘네들이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저가를 깨지 못하면 윗구간에서 매도를 쳐도 별로 볼 게 없죠. 여러분들 단타 구조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 분봉이기 때문에 큰 구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단타 정도만 보일 수 있는, 실제로 들어가면 몇십만 원 먹는 거는 상관없지만, 큰 추세를 보려면 이미 이 구간들, 제가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저번처럼 나스닥은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빠지고, S&P는 고점을 돌파 못하고 빠질 수 있죠. 뭐가 됐든 나스닥을 보면 추세를 빠진 이후에 고점을 맞고 매도를 치는 게 유리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S&P는 여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고점을 맞고 바로 얘네들 보합 매매하는 게 유리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구간들, 단기적인 추세 저항들을 보시고 걔네들을 끌고 가서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들, 몇 주 동안 비슷한 전략들을 말씀드려서 좀 기분은 그렇게 시원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은 그런 매매 전략들이 가장 유효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고가 부근에서 혼조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고가에 대해서 전일장 그리고 현재 부근에서도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조세 예상하는 가운데 매매 좀 팁 함께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관련돼서도 외신 쪽에서의 뉴스도 함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박나은 캐스터, 시장에 관한 이슈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휴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장 소식이라든가 오늘의 이슈라기보다는요, 그간의 좀 장세를 종합을 해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좀 상황을 예측하는 좀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개장 이제 이전 프로그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8월 한 달 정말 미국 증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이 흐름은 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또 금요일장 마감 상황이 이 미국과 캐나다의 이런 협상 결렬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소폭 하락 마감을 했지만 역시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탄탄한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22%포인트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 보잉사와 골드만삭스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애플사와
캐나다와 나이키가 상쇄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또 S&P도 0.01%, 나스닥도 0.26% 좀 하락 마감했다는 금요일장 마감 소식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데드라인을 미국은 이제 저번 주 말이죠. 이 8월 말까지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쯤 다시 협상이 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이제 캐나다가 협상 중일 때 금요일 한 오후 늦게쯤에 이제 어떠한 코멘트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캐나다 측에서는 We're not there yet. 아직 우리가 협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미 조금 언급을 했었고요. 또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이제 캐나다와 어떠한 좀 협상이라기보다 이게 타협이라기보다는 이제 올바른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 직설적인 표현하면 insulting, 모욕적인 이런 이야기를 썼지만 우회적으로 어쨌든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됐는데 결국은 좀 협상이 이제 타결되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이제 PMI 지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영국, EU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PMI 지수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좀 아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WTO에 대한 이제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또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보복 관세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추후 상황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6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행을 하느냐. 근데 외신 쪽에서는 좀 나누어서 부과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또 600억 달러어치의 이 보복 관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앞선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흥국 시장들이 이제 통화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도요. This too shall pass. 이게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전략 모함에 이 신흥국 시장들이 너무 타격이 컸다라고 좀 반발을 하면서 회복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도 아시다시피 이제 기준금리 60%까지 올리면서 15%나 지금 올렸습니다. 이제 IMF 구제 금융으로 인해서 소폭의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여전히 좀 해결되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3일 날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내년에 3월 적자를 줄이는 이제 긴축책을 좀 발표할 것이라는 예정이 있고 4일 날은 IMF 총재를 좀 만날 예정입니다. 이제 터키와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런 출발점을 보이면 다른 국가들도 신흥국 시장 조금 회복세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외신 쪽의 소식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촉보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방송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안에서 나오는 소식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부분은 다음으로 좀 넘어가게 됐고 또 중국 쪽에서는 또 서로 보복 관세를 좀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거기에 WTO의 제소에 대한 부분도 탈퇴하면 또 미국도 좀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9달러 후반대에서 지금 시간 지날수록 조금씩 더 탄력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70.14달러로 0.3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오늘 69.53달러 저가를 기록한 이후에 고가는 70.14, 방금 전에 기록한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어요. 70.16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오일 이야기 나눠볼게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오일도 관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70달러 초반대인데요. 오일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저희가 하는 것과 저희가 리딩 사인 나간 거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전망 말씀드린 것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아래 구간들 중요했기 때문에 출렁거렸었겠죠. 그 다음에 지표 때 우리가 좀 매도를 끌고 있었습니다. 아래 구간들 이 자리, 그 다음에 70.50부터 70 자리 중요하다고 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윗 구간들 70
60달러를 넘어가서 50, 60 가면 좀 힘은 빠질 거라고 봅니다. 뭐 전반적인 추세는 지속적으로 좀 더 열어야 되고요. 한마디로 뭐 주봉상의 그림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80달러를 안착해서 85달러 근처까지를 가서 82달러까지는 기본적으로 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자, 이제 중간에 마디가가 중요한데요. 우선 얘네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가에서 매도를 유지해서 끌고 한 번은 배팅을 했었고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었고 중간에서 한 4번을 매도를 들어가서 2틱, 5틱만 계속 입절을 해버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우선은 매도 가장 좋은 자리는 70.20, 50, 그 다음에 70.70을 최종적으로 막아낸다. 그래서 분할을 빠른 자리는 70.20, 그 다음에 70.50을 전략적으로 본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 단타를 계속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 번쯤 올라가서 빠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가 맞춰 싸운다. 그래서 2050 자리를 얘네들은 매도를 쳐서 끌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 저항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얘네들 한번 매도를 먹고 제가 좀 빠르게 90대에 제 매도를 넣어도 된다. 그래서 새벽에 드리고 끝내버렸었는데 얘네들이 좀 위에 출렁거려서 다시 금요일날 새벽까지 아래 구간까지 오는 걸 같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팅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 자 69.50을 안 깨면 매도 인정 안 한다. 그래서 60부터 매수를 해서 50을 버티고 그 다음에 윗자리는 90부터 해서 10을 버티는 보합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딱 이 자리에 놓여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를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매도는 절대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선은 69.50대를 지지를 했다는 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80대, 85부터 80 자리를 지지한 애들은 10을 다시 넘어가서 매수로 보려고 한다. 걔네들은 상부 후반대. 한마디로 정확하게 자리는 33부터 47 사이를 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다시 재매도 하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단기적인 매도는 이제 70.40부터는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매도를 들고 있는데 얘네들 분할을 하겠다. 그러면 아무리 짧아도 70.70대를 노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오늘 10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잘 못 올라가죠. 하지만 얘네들을 계속적으로 배팅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고가에 대한 확신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저가를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를 칠 수 있었던 거고요.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려서 많이들 마음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시원하게 주고 재매도까지를 주고 그 다음에 50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10까지 보합이고 10에서 한번 친애들은 80을 못 깼기 때문에 다시 상단부 테스트하러 간다. 이렇게 공식 사인이 나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10을 넘어간 애들은 30 후반대를 건드리려는 속셈이고요. 그 다음에 5차 구간이 가장 좋은 자리인 70.70 매도를 시작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를 혹시나 누군가 들고 계시다면 그분들은 70.60 위부터 분할 단기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신규로 매수를 잡고 계신 분들은 70.30, 35자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30대의 입절을 잡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그림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얘네들 계속 테스트 하려는 그림들이고요. 추세적으로 아래를 지켰기 때문에 한번 크게 눌림을 주냐, 그렇지 못하냐의 싸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돌파 여부를 가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혼조세가 예상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69달러는 강력하게 지지를 이미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들. 중요한 건 그거죠. 전체적인 이슈가 이걸 바로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돌파하면 이제 인정을 하고 싸워야 되겠지만 아직은 윗구간 돌파하고 아랫구간 지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올라온 애들은 매도 눌림을 봤던 거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아랫구간에서 추가적인 매도 눌림이었기 때문에 매수를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위에서 짧은 손절에 되돌리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큰 추세는 벗어난 이후에 보시는 게 낫고요. 얘네들 지지했다고 여러분들이 바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여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미 무역부터 이란, 그 다음에 아람코에 대한 지속적으로 그 이슈가 옮겨감에 따라서 얘네들 시장은 좀 변화를 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롱포는 매수가 유리한 상태고요. 고가들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거칠 거라고 봅니다. 단
이번에 파동 자체를 70.70 저항에서 혼조세 양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매도 전략이 끝나신 분들은 매수가 무섭다 하신 분들은 70.70을 저항으로 두고 그 자리에서 한 30개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보합권 전략을 볼 생각이고요. 이슈가 바뀌지 않는다면 얘네를 69달러를 지속적으로 지키고 위에서 혼조세를 띄어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아직 확정 짓기 어려워서 저희도 짧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 아직 추세 저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힘은 70.70을 돌파해서 날아갈 만한 아직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들을 같이 점검하시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의 주봉상의 얘네들은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장기적으로는 추세를 열어야 되나 얘네들 배팅하려면 여러분들이 월물 교차를 하셔야 되고요. 한마디로 지금 그래서 크루드오일 월물은 2019년 1월, 2월까지도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죠. 한마디로 추세는 추가적으로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 알겠으나 단기적인 눌림이 어디까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혼조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미장이 휴장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다시 미국 애들이 왔을 때 이 구간들 70.70을 안착해서 71달러 이후를 안착하는 그림이 어렵지만 걔네들 확인을 한 번 더 하시고요. 저희야 뭐 믿고 싸우니까 우선은 대응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 구간에서 혼조세를 띈다면 단기적인 한 1주 정도, 1, 2주 정도의 혼조세를 띈 다음에 얘네들은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했죠. 70.50 위부터 무조건 추세 돌파를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얘네들 10에서 맞고 80대 지지력, 그 다음에 80이 못 깼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는 10을 뚫어서 40 근처를 39 후반대를 노려보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열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추세 상단부를 막고 되돌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보시려면 우선은 데이 매매 관점에서는 이런 추세 상단부 역할 능력을 좀 더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오전에 우리가 보는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매수로 올라올 때 눌렀거든요. 바로 얘네들 누르고 싶은데 합시다. 그래서 약간 눌리면서 바로 배팅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고가에서 눌림목을 보고 걔네들을 익절을 잡고 그 다음에 초보분들은 저희도 얘네들 배팅하면서 이런 구간에 익절을 잡고 봐버렸습니다. 바로 빠지면 땡큐지만 못 올라가면 얘네들 건드릴 거니까 골치 아프게 싸우지 말자. 그래서 그런 전략들로 좀 더 유리한 자리 기다리셨다가 배팅하는 전략들 세우시고요. 오늘 그림은 70.40까지를 좀 더 열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 롱포로 가능성을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70.70을 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우선은 10을 넘어갔기 때문에 추세 상단부가 있다 한들 지속적으로 뭐 아래 추세선 그다음 윗자리 추세선 이렇게 혼조세를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팅이 들어와도 방향성을 뭐 20개 이상 바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분할 싸움을 하시겠다는 분들만 이렇게 여유 있게 보고 최소한 뭐 20, 30개를 볼 수 있는 그림들이지 한 단기 파동으로 그렇게 보기 굉장히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억지 부리지 마시고 좀 유리한 자리에서만 배팅을 하시고 또 추세 넘어가는데 뭐 얘네들 갑자기 막혀서 뭐 되돌림 본다든지 그런 구조보다는 지금 80부터 00 사이에서 20개를 놀았으면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20개에서 25개의 마디가를 갖고 싸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신 게 단타에 유리하실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얘네들도 이제 분봉상의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놓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검증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들 추세 지지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넘어가서 상단부 제약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누가 이걸 봐버리면 막힐 거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본다면 눌림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도 이제 뭐 보통 그렇습니다. 열린 자리가 2호 자리 그 다음에 50을 깨야지 2호를 건드릴 수 있고 80을 지지하는 애들은 10을 넘어가려는 시도에 40자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건들이 복잡합니다. 한 마디 파동들이
뭐 20-30개를 넘어가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반대 매매를 치더라도 고점 영역에서 보시고 고점에서 뭐 추세를 보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버틸 수 없는 구간들, 한마디로 얘네들 70.6070대 되죠. 뭐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싸울 만한 구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저항이 70.70 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저번 주부터 제가 이 자리 때부터 언급을 드렸던 거고,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중간 저항들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6070대를 맞고 싸우는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추세 저항도 딱 그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 40에서 막히더라도 개인들은 단타의 이절 끌고 가는 것만 보시고 여분을 충분히 두고 반대 매매를 보시라.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림들을 설정하지 마시고요. 추세 저항에서 유리한 자리에서의 구간 대응 전략만 펼치시라.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지만 명확하게 알아도 먹고 몰라도 먹습니다. 저희도 몰라도 수익은 전반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심스러운 전략을 펼치셔서 만약에 분할이나 롱포를 대응하시다가 물리셨다 그러면 좀 더 여유 있게 변동성이 큰 날까지를 좀 더 기다려서 대응하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에서 그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가 이제 또 말씀해 주시니까 다들 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짧게 대응하실 분과 그리고 좀 길게 가져가실 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일에 대한 뉴스들 또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자, 박나연 캐스터 오일 소식도 전달해 주실까요? 네. 네, 오일 소식은 이제 정말 실시간 전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직전에 이제 기사로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변동성이 많아서 기사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정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 재개가 이제 기사의 이제 문장 해석 기준으로 이제 전주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벌써 월요일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9월 3일이고요. 수요일은 9월 5일이겠죠.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가격은요, 미국에 대한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 우려가 또 계속 또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펙과 미국이 계속해서 증산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오일 가격 상승에 좀 제한을 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지난 2주 동안에 지금 이제 10% 정도나 올랐습니다. 예상치보다 좀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아직 오일 전체적인 시장이 올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또 브렌트유 가격을 좀 지지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제재가 이란의 수출을 이미 제한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의 세 번째 산유국인 이란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이렇게 공급 하락, 즉 생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PBM 오일 협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한다 측에서는 이런 미국의 이란 제재가 결국은 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궁극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제 11월이 또 가까워오고 또 9월장이 시작된 만큼 이 부분이 좀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란의 지금 생산이 이미 지금 줄어드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달에 15만 배럴 증산이 아닌 이제 감산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하지만 이제 전 세계 오일 시장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펙에서는요, 22만 배럴 하루 이제 8월 동안에 이제 증산을 해서 총 279만 배럴 정도 기록했다라고 로이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리비아가 생산을 또 재개를 하고 이라크의 남부 지역에서의 수출량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부분에 좀 우려를 상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셰일 오일 같은 소식도요. 지금 사실 3주 만에
또 3주 만에 오일 시추 장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2개를 추가를 해서 총 862개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 부분이 아무래도 또 미국 증산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이슈인 만큼 이제 오일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이 큰 오일 지금 소비국이었던 만큼 이 오일의 지금 수요가 굉장히 중국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한다 측에서는요, 이러한 경제적인 이런 침체가 심각하게 오일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것은 속단이다. 좀 너무 이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라는 것이 아무래도 좀 오일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은 이러한 이슈들이 이 오일 가격과 또 오일 시장에 직격탄이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분명한 것이 아니다. 즉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마지막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일단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각각 좀 제한적인 그런 기사가 일단 뭐 마스터님의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좀 동일하게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질문 한 가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2601님의 질문인데요. 선재 마스터님, 달러는 그렇다면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될까요? 분석 도와주세요. 라고 달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오늘 달러 인덱스 보니까요, 현재는 95.04로 또 95선을 또 회복을 한 상황인데 초반대 가격대입니다. 마스터님, 달러 역시도 이게 박스권, 그러니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나요? 네, 재밌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가 열리네요. 갑자기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착하게 사셨나 봐요. 제 차트에서 안 열리는데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열려서 차트 한번 보시죠. 상에서요? 네.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이 구조의 가장 중요한 라인들이 이 라인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96 지수 가면서부터 뭐 95에서 96 대략 그 부분에서 계속 혼조세 뛰니까 사실 달러 인덱스를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요즘 안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92 지수 확인한다. 그래서 얘 지키고 꾸역꾸역 갔잖아요. 95 지수에서 이제 96 지수는 갈 거다. 뭐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얘네들을 할 때는 윗자리가 열려있더라도 계속 얘네들 지키고 이렇게 혼조세 뛰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림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얘네들 배팅 기준으로 해서 이제까지 유로하고 골드하고 다른 것들 계속 매매를 해왔었고 5월달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좀 애매모호해서 얘네들을 그냥 혼조세라서 굉장히 장들이 어렵죠. 모든 시장들이 장들이 이런 상태고 그다음에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날 보셨겠지만 달러 강세가 지수에 영향을 안 주는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얘네들이 혼조세 있을 때는 이제 달러를 신경 안 써버리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매수가 쓸 때는 얘네들을 지키고 혼조세 드는 거죠. 그냥 우선 보합이라서 저는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린다 해서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 보면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선 좀 죄송하다 말씀은 아직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신을 안 갖고 싸워야지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때부터 95 지수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달러 인덱스 별로 참고 안 해야 되겠다. 혼조세니까. 근데 우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건 고점에서 갑작스럽게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조 지표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혼조세를 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점을 못 높이고. 그러면 아직 바운더리가 95 지수, 94.50대니까 94.50부터 96 지수까지 그냥 보합을 띄워도 충분히 얘네들은 뭐 한 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그 다음에 오펙에 대한 이슈들도 걔네들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미 무역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걔네들 수요 공급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오일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이제 지수나 달러의 영향을 반대적으로 역으로 이제 줄 때가 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 보합입니다.
전체가 다 보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속단하긴 좀 일러요. 단지 이런 조건이라면 고점을 바로 높이기에는 힘이 약하다. 주기가 매수지만 이 매수 주기가 고점을 돌파하는 시황은 될 수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중심 구조에서 오랜 시간 많이 버틸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확신을 두라면 우선 고점을 쫓아가는 건 위험하다. 대신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깰 수 없다. 뭐 이런 보수적인 말씀밖에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말했던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보합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70%의 확률일 겁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얘하니까 얘 벗어난 이후에 확인 절차를 하고 막아내는 애들이 방향성이 띄는지 봐야 되고 그때는 시황이 뉴스로 크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릴 수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금리 인상이 9월, 10월 되면 전반적인 큰 흐름들의 추세는 한두 달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키고 버티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얘네들 혼조세 뛰는 중심 구간을 아직은 지키고 얘네들 매수로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도를 한다. 이렇게 여기시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요즘 전반적으로 제가 좀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확신을 갖고 수익은 내더라도 확신 갖고 크게 못 봅니다. 뭐 외신 시황도 보셨다시피 많이 빠지면 지지 받을 거고 많이 올라가면 고가에서 상방 제약이 걸릴 거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더라도 롱포를 해서 포지션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신 분들은 물량을 늘리지 말고 추가적으로 단타 구간에서의 가격 조정만 하시든지 아니면 충분히 그림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이점을 잡고 오버보다는 마디마다 끊어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역시 달러 인덱스 뭐 지금 중요한 가격대인 95라인에 대해서 또 마침 또 왔길래 또 말씀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월요일 신세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선재 마스터님 오늘 좀 쉬어가는 장이지만서도 그래도 좀 점검해야 될 것이 많았어요. 어떠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수익이 안 나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배팅을 할 때 약수익을 해야 될지 길게 가능성을 봐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는 시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먹고 몰라도 먹지만 얘네들이 무턱대고 큰 기대감을 갖게 된다면 좀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자리를 좀 기다렸다 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걸 짧은 구간에서도 빼올 수 있다 하시고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세계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다 리스크 관리 잘하고 수익 나실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누가 말하든 그걸 약간씩 비판해 가면서 그러니까 동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비판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말하든 제가 말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관점이나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증거를 맞춰서 대응하신다면 저희 또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는 장들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화이팅 하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오늘 장도 어떠셨는지 네, 마지막 소식. 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무역 전쟁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트위터에도요, 대선 때보다 높고 오바마 대통령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그 부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장이 강세인 만큼 이 경제 호황세 때문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고 있고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그만큼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좀 증거이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머징 마켓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외신 쪽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와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